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익철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국가조찬기도회 현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엑스 이번에 C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엄청 큰 현장 홀 안에서 음향을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공부일 것 같아요. 스피커를 어떻게 위치해야 되고, 또한 스피커 위치가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OH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던 해가 49회였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전이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는 C홀에서 했어요. C홀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코바 많이 가셨을 거예요. 코바에서 가면 이 3층에 있었던 전시회, 전체 부스가 C홀이에요. C홀에서 했었던 행사였던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했었던 행사장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곳은 이제 D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마감 자체가 틀려요. 지금 여러분들 그 그림에서 보듯이 보시면은 마감 자체가 틀려요. 틀리고 또 그런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홀이에요. C홀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라든지 이런 용도로 되어 있는 홀이거든요. 그다음에 기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일단 기둥이 있으면 그만큼 사각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단점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D홀이 아닌 C홀에서 했다는 거에서 조금 의구심이 생겼던 건 사실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있었던 곳이 D홀이에요. 지금 마감이 틀리죠. 보통 천장에 대한 마감도 틀리고요. 저 외 벽에 대한 마감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그 강대상, 포디움 이런 부분들 자체가 다 이런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홀이기 때문에 좀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고급지고 좋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의외로 C홀에서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D홀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보면은 가로폭이 81m, 세로폭이 81m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폭이 동일하게 81m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000명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랬던 곳에서 C홀인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서 보는 이 홀이에요. 전체가 1, 2, 3, 4, 그러니까 C홀 중에서도 1, 2, 3, 4로 나눠서 파티션을 나눠 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1, 2, 3 C의 1, 2, 3 홀만 지금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크기가 가로폭이 108m 정도 되었고요. 그다음에 세로폭이 72m.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로폭이 더 넓은 형태의 홀이 였던 거죠.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C홀과 D홀. 저 개인적으로는 요것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반영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기독교가 점진적으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당시에 그 한기총 회장님의 발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안티크리스찬적인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속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때 이제 보통 국가조찬기도회는 이제 대통령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자리가 큰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길에 올랐었고, 이제 오는 시점이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행사는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시작을 했던 거였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오셨다고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오셨다고 하지만 좀 아쉽죠.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바라보는 분들에게 정말 제 기독교 신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하다는 얘기를 대표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 면만 자꾸 보다 보니까 그게 커 보이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잘하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는 이런 풍조는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먼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가로가 108m고요. 그다음에 세로가 이제 길이가 73m 되는 홀이었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홀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를 어디 위치에 놓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일 거예요. 지금 보시면 메인 스피커 2개를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딜레이 스피커를 이제 또 놓게 되죠. 한 중간 부분 정도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피커나 그걸 설계를 할 때 기본 다이렉트 XPL이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대략 우리가 유추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최대 출력을 냈을 때 과연 이 소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소리가 그 위치에 있을 때 얼마큼 세기가 됐을까라는 것을 미리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중요한 공부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써 있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피커의 센서티비티가 이거 같은 경우는 하이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111dB고요 로우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103dB라고 써 있어요. 이 스피커가 갖고 있는 파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파워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하이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200W고요 로우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500W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SPL로 이제 환산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센서티비티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 같은 경우 200W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통 1W 기준, 1m에서 1W 기준으로 했을 때가 기준 레벨인 거예요. 0 dB SPL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0W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곱하기 2배잖아요. 그렇게 100이면 10배가, 그러니까 파워 입장에서 10배는 10dB라고 했으니까 10 더하기 10 더하기 그다음에 이제 2배가 3dB니까는 23dB 정도가 될 거란 말이죠. 하이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111dB 더하기 23dB 하면 134dB 정도가 나올 거예요. 로우 프리퀀시도 마찬가지죠. 기본 센서티비티가 103dB인데 500W라고 했으니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00W 곱하기 2배 곱하기 2배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103dB 플러스 100W, 그러니까 100배면은 20dB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배면 3dB 더하기 3dB 하니까 6d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6dB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부분에 dB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신호 관점에서의 dB, 파워 관점에서 dB 2배는 6dB다, 3dB다, 10dB다, 20dB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꼭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거리가 이제 우리 딜레이 스피커가 한 30m 조금 넘어서 아마 설치가 됐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30m 있을 때의 위치에서의 dBSPL이 얼마큼 되는지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죠. 그렇게 보면 30m가 떨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인버스 스퀘어 로 컬큘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거가 뭐냐면 어떤 음원에서 거리가 2배가 늘어날 때마다 6dB가 감쇄한다라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지금 여기에 있는 20 곱하기 로그 30m 했을 경우에 30dB가 감쇄된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지만 직감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1m가 기준인데 2m가 되면 6dB가 감쇄되고요. 2m가. 그다음에 이제 4m가 됐을 때 또 6dB가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8m가 됐을 때 또 6dB가 감소되고요. 그다음에 16m가 됐을 때 또 6dB. 그 다음에 32m가 됐을 때 6dB. 그러면 6dB가 5 나온 거잖아요.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6, 5, 30, 그래서 30dB가 감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앞에서 설명했던 dB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30dB가 감쇄를 했어요. 아까 전에 134dB여서 어떤 그 SPL의 신호가 30dB가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104dB가 되는 거고요. 하이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 로우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99dB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치에 다시 딜레이 스피커를 놔서 더 큰 소리로 또 나가게끔, 부족한 부분의 음량을 더 보충을 해서 나가게끔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끝까지 13m 거리라고 했죠. 13m까지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이 프리퀀시가 96dB가 되고요. 로우 프리퀀시가 91dB가 되는 거예요. 뭐 별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6dB가 2배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게 되면 그럼 음압의 세기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상황.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맥시멈 파워를 냈을 때를 가정해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장비를 쓰다 보면은 맥시멈 파워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떨어진 레벨의 신호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FOH라고 해가지고, 오퍼레이터가 있는 그 콘솔이 있는 위치를 잡아야 돼요. 그럼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스피커의 레프트하고 라이트의 스피커가 있다고 하면 이 스피커 거리가 D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 D 거리만큼 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FOH를 정 가운데 위치에다 놓게 돼요. 정 가운데. 그 이유는 뭐냐면, 레프트 소리와 라이트 소리의 정위상, 그러니까 정위상을 잡는다고 해요. 그래서 두 소리가 딱 정위상이 됐을 때 그 음원의 소리가 가운데 맺히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걸 정위상을 잡는다고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레프트 소리, 라이트 소리, 스테레오 소리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위치가 바로 FOH 자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잡을 때 간단 센터 위치에 맞춰야 되고요. 그럼 거리는 얼마큼 띄워줘야 되냐면 레프트, 라이트 스피커 그 거리만큼 떨어지는 거리에다가 FOH를 잡아주면 돼요. 거기다 플러스 만약 상황이 그러니까 최소 미니멈의 거리가 그 정도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맥시멈 거리는 2배 되는 거리, 이 거리가 D라고 했을 때 2 곱하기 D가 되는 거리가 맥시멈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FOH를 잡는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말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향에 대해서 이게 어려운 영역이 아니다. 쉽게 여러분, 그러니까 제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부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들으세요. 듣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자동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스킬이라든지 능력이 배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만약 구독과 좋아요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빨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 강의를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